한국 홈쇼핑 방송 19년. 그 역사와 동일한 홈쇼핑 방송에 꽃이 있다. 1분에 1억을 팔고 연매출 3천억을 기록한 한국 쇼핑 호스트계의 진행 중인 역사 유난히. 업계 최초로 억대 연봉을 받아 화제를 모았던 쇼핑 호스트 유난히는 과장된 호갱 멘트보다는 팩트와 정보를 중시하고 매진보다 반품률을 낮추는 것을 중요시하며 많이 팔기보다 신중한 구매를 권하는 아주 특별한 쇼핑 호스트다. 그 자신이 이미 이제는 물건을 판다기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파는 브랜드가 된 쇼핑 호스트 유난히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쇼핑 호스트라는 직업이 있는 줄도 모르던 때 일을 시작해 홈쇼핑이 자리 잡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 주춧돌을 놓은 유난히 씨. 그녀는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2001년 이미 연봉 1억 원을 돌파한 커리어 우먼이자 최근에는 방송 패널로 인기 강사로 베스트셀러의 저자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브랜드 쇼핑 호스트 유난히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함께 방송하다가 네. 여기서 만나니까 상당히 반가운데요. 네, 예능 프로에서 뵙다가. 예.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제가 작년 말까지 그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하기 전에 좀 지금 한 8개월째 지금까지 휴식 기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다른 지상파 방송이나 아니면 케이블 방송 또 뭐 이렇게 변호사님 뵀던 이런 예능 프로 같이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네. 쇼핑 호스트 하면 뭐 많이 알겠지만 그 우리 유난히 씨의 그 홈쇼핑 방송을 못 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계실까요? 못 보신 분들이? 그렇죠. 그런 분 거의 없겠죠. 네. 한번 그 셔츠를 한번 그 쇼핑 호스트가 어떻게 그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셔츠 그러면은 잠시 우리 변호사님께서 모델이 돼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유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남성에게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의상, 셔츠 준비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모델분 이지만 변호사께서 모델 역할 해주시는데 오늘 보시는 대로 그냥 기본적인 그레이 수트 안에 페이즐리 무늬가 들어간 셔츠를 입고 계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바로 이 셔츠가 기존에 딱딱했던 셔츠의 이미지 화이트 또는 블루 컬러에서 벗어나서 패턴이 들어간 셔츠입니다. 요즘에 옷 잘 입는 남자가 일도 잘한다는 광고 문구 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까요? 셔츠 하나를 고르시더라도 그 느낌, 향기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페이즐리 패턴의 셔츠, 여러분의 따뜻한 선택 바랍니다. 이렇게요. 그냥 가격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상당히 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유난히 씨가 생각하는 명품이라는 게 명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명품이라고 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명품은 누구나 아는 그런 귀하고 값진 물건이기도 하지만 자기만의 어떤 애틋한 감정과 스토리가 있는 물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다지 귀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나만의 어떤 가치가 담겨진 물건이면 충분히 명품으로 인식하고 내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넣고 싶어요. 저는 그런 게 저는 명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명품 쇼핑 호스트여서 그런지 명품에 관한 책도 내셨다면서요? 네. 어떤 책인가요? 첫 번째는 책은 명품 골라주는 여자고요. 그 책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패션 브랜드에 관련된 명품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하고 그냥 제 경험을 담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번에 쉬면서 새로 낸 책은 여자가 사랑하는 명품이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명품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꾸고 싶었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비싼 물건이다 보니까 뭐 사치한다, 뭐 된장녀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시각이 자꾸 생겨서. 근데 정말 명품은 좋은 물건이 많거든요.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살면서 써볼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자가 사랑하는 명품은 단순히 뭐 사치스럽고 뭐 욕망의 물건이 아니라 자기만의 취향 그리고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은 물건 명품이다라고 제가 새롭게 해석을 한 그런 책입니다. 유난히의 에세이 여자가 사랑하는 명품은 20년차 쇼핑 호스트로 살아오면서 얻은 깨달음의 결실이다. 그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왜 명품의 기준이 백화점이 되어야 하나? 나를 설레게 하고 너무 갖고 싶고 아끼는 물건은 명품이 될 수 없는가라고. 명품 하면 네. 비싼 물건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쉬우니까 네. 그 명품 쇼핑 호스트 유난희 씨에 대해서 네. 어떤 편견 같은 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있어요. 네. 일단 저 여자는 명품만 쓸 것이다. 네,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일 것이다. 그래서 뭐 사치할 것이다. 그래서 뭐 까탈스러울 거다. 그리고 되게 건방질 거다. 뭐 화려할 거다. 그런 도도하다. 도도할 거다. 뭐 그리고 술도 무슨 뭐 이렇게 와인만 마실 거다 그러는데 저는 와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와인보다는 맥주나 막걸리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스테이크 이런 데만 갈 것 같대요. 근데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스테이크보다는 그냥 이렇게 굽는 삼겹살이 좋고 차라리 그냥 한정식 김치찌개가 좋고 그래요, 저는. 예.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유난희 씨는 특별히 네. 물건을 사라고 얘기하는 쇼핑 호스트가 아니고 네. 그 물건의 장단점을 말하고 사는 것은 소비자의 목으로 돌린다고 얘기하던데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네, 맞아요.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 보통 쇼 호스트들이 하는 멘트 중에 이제 끝에 주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자동 주문 전화를 꼭 얘기해야 되고 가격이 얼마이고 무이자 할부를 심지어 이제 그런 거를 방송에서 체크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 몇 번 그런 멘트를 했는지 이렇게 세면서 잘했다 못했다 그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사라고 해도 시청자의 몫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사라고 뭐 팔려고 해도 시청자가 안 사시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살 수 있게끔 한 그 거기까지만 그야말로 물고기를 잡는 법까지만 가르쳐 주는 거고 딱 던져서 잡는 건 시청자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사라는 멘트보다는 왜 사야 되는지를 말씀을 더 많이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방송에서 어떤 경우는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사지 말아라는 멘트도 해요. 네, 사시지 뭐 명품을 소개할 때 80만 원대 가방을 대학생이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가방은 대학생이 살 수 있는 가방은 아니니까 대학 20대들은 자제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몇 가지 했었어가지고 방송 뭐 홈쇼핑에 있을 때는 사장님께 불려간 적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한 10여 년, 15년 전 이럴 때 왜 사지 말라고 하느냐. 그래서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장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동감하셨어요. 그 국내 쇼핑 호스트 중에서 네. 아주 순발력은 거의 최고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전설적인 그 쇼핑 호스트가 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쇼핑 호스트가 되기까지는 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던데. 원래는 쇼핑 호스트, 쇼호스트 직업을 몰랐었어요. 네. 제가 이제 1호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방송국 아나운서가 이제 네. 되고 싶었었고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을 22번을 봤어요. 그렇게 많이 봤어요? 쇼호스트가 되기 될 때도 이 쇼핑 호스트 시험 원서
넣었을 때 동시에 모 케이블 방송의 앵커 시험도 또 역시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거기는 떨어지고 여긴 된 거예요. 쇼핑호스트 시험은. 지상파 방송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방송사 시험 보러 다니고 종교 방송, 네, 뭐 기독교 TV, 평화 방송, 불교 TV 다 봤어요. 그 종교가 다르잖아요. 저 종교 무교인데 네. 필요할 때마다 추천서 받아가지고 각 종교 지도자 네, 추천 받아서. 근데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케이블 TV 방송사 시험 보고요. 그리고 성우 시험도 봤었어요. 성우 시험도 보고 이제 다 떨어질 때쯤에가 나이가 이미 30살이 된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22번을 떨어진 거예요? 8년 동안. 그럼 8년 동안 방송사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계속 응시했어요? 그냥 시험 공고 나면 보러 갔어요. 근데 지금 뭐 윤한희 씨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니까 그때 떨어뜨린 그 심사위원이 예. 사람을 잘못 봤네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뭐 케이블 방송 앵커 시험도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떨어뜨리셨어요. 네. 떨어뜨리셨는데 재밌는 거는 모 홈쇼핑의 쇼핑호스트가 됐을 때 그분이 상무님으로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제 편하게 너 내가 떨어뜨린 거 알지? 그때 아나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서운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아나운서감이 아니야. 쇼핑호스트 딱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잘 보지 않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쇼핑호스트가 저는 맞아요. 천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낙방하면서 네. 계속 8년 동안 22번의 낙방 속에서도 도전을 계속했는데 네.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그 스칼렛 오하라가 그 마지막에 그 레드 버틀러 떠나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좀 긍정적인, 되게 초긍정적이에요. 굉장히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패는 내가 포기했을 때 진짜 실패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실패는 경험일 뿐이고 진정한 실패는 내가 포기하는 게 실패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기를 잘 안 해요, 저는. 윤한희는 말한다. 나의 꿈은 방송인이었기에 실패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8년 동안 22번 낙방. 그러나 방송을 하고 싶고 언젠가는 할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숱한 실패는 윤한희에게는 다음 도전을 위한 소중한 경험일 뿐이었다. 그럼 쇼핑호스트 시험 볼 당시 네. 그때 이미 결혼하신 이후라면서요? 네. 그러면 기혼인데 네. 그 쇼핑호스트로서 활동하게 하는 것을 네. 이 시댁이나 네. 또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후원했나요? 아니요. 아무도 적극적으로 후원하신 분들이 없어요. 예. 저희 시어머님이 일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 뒷바라지만 해라. 내 아들 뒷바라지만. 그게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계속 또 이렇게 일자리 찾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시험을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하셨죠. 근데 합격을 하고 나서 같이 살았었어요, 시어머니랑.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새벽에 3시에 들어오고 새벽 5시에 나가는 며느리가 안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혼하라고도 하셨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사돈 어른 보기 부끄럽다고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었고 후원자가 아무도 없었네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남편은 말은 못하지만 이제 조용히 그만두라고 계속 기사한테 좀 암시를 줬었고 나중에 쌍둥이 아이가 태어나서는 이제 애 보는 것 때문에 그렇네요. 애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시어머님은 아예 딱 안 봐주신다고 하셨었고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가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가끔 뭐 여동생이 도와주곤 하지만 또 동생도 잠깐 공부하러 나가고 외국에.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더 악착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혼하라고까지 했는데도 네. 그래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요. 남편이 의사분이었죠? 네, 그때. 그렇다면 남편분도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했을 텐데. 그렇죠. 병원 일이 힘들잖아요. 병원 힘든데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집에 딱 걸었더니 아들이 하루 종일 환자 보고 집에 와서 또 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쌍둥이를. 소아과 의사였나요? 네. 그리고 그것도 밤 새벽 1시에 아들이 쉬어야 될 때인데 막 쌍둥이 막 울고 있고 애미는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애미는 방송하러 갔다 그러니까 제 어머님이 얼마나 그렇죠. 제가 보기 싫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 남편도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힘드니까 어머님이 저희 남편만 본가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갔어요, 본가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싸가지고 애는 두고. 그래서 저 혼자서 쌍둥이를 방송하면서 거의 2달 가까이 혼자 봤어요. 근데 그렇게 1달 반을 넘기다가 아이 둘 다 감기가 걸려서 쌍둥이 둘 다 몸이 너무 아프고 저도 감기 몸살 걸리고 한 3일 동안을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집안이 아수라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방송하러 나가는데 오자마자 전날 이제 애기 뭐 밤새도록 애들 병간호하고 하다 보니까 다음날 방송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울컥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왜 혼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전 사실 아이를 처음에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또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빨리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하러 가면서 제가 저희 남편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거의 2달 가까이 해서 그때 첫 마디가 애 데려와였었어요. 네, 애 데려가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때 이제 병원에서 자기 한 2달 가까이 저희 집에 안 온 거예요. 그냥 엄마랑 살면서. 그리고 저는 애를 보여주러 가야 되고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근데 제가 이제 감정이 복받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혼하자 그랬었어요. 이혼하자. 어머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나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돈을 벌어서 내가 다 쓰는 게 아니고 아주머니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 내가 이 아이를 이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집에 그날 왔는데 남편이 이제 2달 만에 짐을 싸들고 들어왔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했더니. 이혼하자고 했더니 들어와서 근데 엄마 이제 시어머니죠. 엄마가 전화 좀 하라 그런다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 어머님이 세상에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남편하고 자식을 포기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독하다고 저한테. 그래서 본인이 졌다고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하는데 다만 내 손자가 잘못되면 난 그때 너 가만 안 둘 거다. 그러시면서 딱 끊으시는데 제가 어머니 딱 끊어서는 저도 모르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제일 힘들었었고 죄송해요. 그때는 힘들었었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내 어머니 그러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되면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어머니한테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일도 잘해야 되고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 쇼핑 호스트 경력 19년 동안 해오면서 네.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예요? 가장 힘들었던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 키우면서 방송할 때. 워킹맘으로서의 어려움. 예. 제가 나중에 이 워킹맘이 돼 보니까 전에는 몰랐던 게 이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거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렇군요. 그 와중에 어떤 자리까지 간다는 거는 저는 존경한다고 생각해요. 후배들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끝까지 자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워킹맘으로서 그렇게 힘들 때 네.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럼요, 있죠. 근데 지금 끝까지 지금 계속 일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어려울 땐 누구와 상의하시나요, 보통? 저는 얘기 안 해요. 아, 혼자서? 네, 저는 힘들다는 얘기를 좀 혼자서 다 그걸 할게요.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해요. 왜냐면은 남편한테 얘기를 해봐야 돌아오는 얘기는 그럼 그만둬 이거예요. 누가 심플하네. 하래? 네, 누가 하래? 네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힘들다는 얘기. 근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진짜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책을 읽거나 저보다 더 힘들게 산 사람들 책을 읽어요. 위인전이나 뭐 성공하신 분들 아니면은 그냥 영화관에 가요. 영화관 가서 혼자 영화 보거나 아니면은 혼자 막 돌아다녀요.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 아니면 혼자 여행 가거나 그렇게 해서 혼자 좀 삭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주변 사람에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봐야 투정이나 불만 많은 사람밖에 안 돼요. 저 사람 참 불만이 많아. 매번 뭐 불만투성이야. 맨날 힘들다고 그래. 그러면은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해? 왜 그런 얘기밖에 안 들리고 결정적으로 해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론 내가 해답을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해요. 힘든 일은 많지만. 쌍둥이 엄마로 살며 방송을 한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난히는 말한다. 절대로 누구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꿈은 직업이 아닌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다. 긍정의 힘을 믿어라. 정말 좋은 일이 생긴다. 대학에서 쇼핑 호스트 학과에서 교수로 강의도 하셨는데 네. 그 쇼핑 호스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자질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으세요? 일단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다는 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궁금한 거 못 참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호기심과 그리고 부지런함에다가 공부하려는 어떤 그런 자세? 그게 좀 부지런하고 관계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체력이에요. 네, 결국은 체력 싸움이더라고요. 2시간, 뭐 3시간 계속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정말 기를 많이 빼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이 금방금방 결과적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체력도 받쳐줘야 되고 또 하나는 너무 예민해도 안 돼요. 예민해야 되지만 너무 예민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 무디어도 이 직업은 못 하고요.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데 매출에 이게 매번 돈이 얼마를 내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매번 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너무 이렇게 심약하면 못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갖춰주면 아마 쇼호스트는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는 재밌는 직업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계속 하는 홈쇼핑의 쇼핑 호스트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이번에 책을 쓴 것도 명품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각을 주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작은 노력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 결국 키워드는 명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책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19년 동안 이 쇼 호스트를 하다 보니까 물건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수만 가지의 물건을 보면서 좋은 물건을 이렇게 보는 눈이 생겼는데 근데 그 좋은 물건이지만 모를 경우에 사람들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생각해서 가치가 있다 없다 뭐 비싸다 싸다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저 나름대로 지금 새로 하나 만든 제 나름 직함이 가치 스타일리스트.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단순히 비싸서 좋은 게 아니라 싸다고 품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제가 좀 평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가치 스타일리스트로 같이 쇼 스틸과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으시다면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가장 인상 깊었던 첫 번째 책이 저는 그 중3 때 읽었던 그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에요. 거기 그 어렸을 때 그 책을 읽고 펑펑 울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어쩜 그때 그 인상이 너무 깊어서 사춘기 소녀였기 때문에 제가 평생 일을 하겠다는 어떤 모티브가 된 것 같은데 그 책 내용이 이제 그 잔느라는 여자가 그냥 정말 순하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형적인 여자의 삶을 사는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서 결혼하면 남편 그리고 자식 낳건 자식 뒷바라지 하는데 결국 그 여자의 삶은 봉사와 희생의 삶이었는데 나중에 결국 버려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잔느의 그 여자의 삶만 보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살까? 왜 남편한테 아들한테 이러고 기댔다가 의지했다가 버림받았을까?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꼭 일을 하면서 난 독자적으로 살 거야. 나 결혼도 안 할 거야. 막 이랬던 되게 인상 깊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어린 나이에 저의 어떤 제가 살아가야 될 어떤 방향, 모티브를 무의식 중에 심어준 가장 인상 깊은 책, 여자의 일생이에요. 저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워킹맘으로서 네. 굉장히 활발하고 바쁘게 살고 계신데 네. 지금 워킹맘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전 사실 뭐 독실한 신자는 아닌데요.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질 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 문구만큼 또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책인데 구약성서인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그 문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면서도 힘들었지만 결국은 견뎌내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국내 쇼핑 호스트 1호인 쇼핑 호스트계의 전설인 윤한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호스트 윤한희는 여러 면에서 프론티어입니다. 국내 1호 쇼핑 호스트라는 타이틀과 쇼핑 호스트 프리랜서제를 확립하고 일반적인 상품 소개를 넘어 시청자와 소통을 시작한 주인공. 그러나 지금의 윤한희가 있기까지 취업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자절,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수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잘 갈무리해서 그것을 자신의 경력으로 만든 쇼핑 호스트 윤한희. 그녀가 더욱 빛나는 성공을 이뤄가길 기대합니다.